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볼스양입니다.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거보다는 쫓겨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나이스게임TV PC방에 있는 조그마한 스튜디오로 제 개인 원룸 방송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면서 돈을 벌던 게 없어져가지고요. 거기 방을 내놨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방을 내놨고 저희 PC방에 있는 이쪽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다룰 뉴스는 손혜원 불똥 목포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자초 위기, 이런 뉴스가 떴는데, 자, 요거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에서 뽑은 뉴스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의 불똥이 튄 전남 목포시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이 자초 위기에 놓였다. 개발 예정 부진의 조선 내화 옛 목포 공장의 문화재 등록에 이어 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철회하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손혜원 의혹의 투기 의혹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자초 위기에 놓였고 문화재 등록도 악재고 시공사가 사업을 철회하는 것도 악재다. 이렇게 해서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중흥토건과 보광종합건설 컨소시엄은 29일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 측의 시공사 참여 철회를 통보했다. 자, 저 중흥토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곳이죠. 손혜원 의원이 내가 투기면 니네들도 다 조사하자 라고 했었던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었던 건설사가 중흥토건입니다. 이들 기업은 여러 여건상 조합에서 추진하는 서산 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공사 참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중흥토건 등은 지난 2017년 7월 조합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최근 손혜원 사태 이후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불거진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배우로 서산 온금지구 사업 주체를 지목했다. 또 중흥 측은 인근 학교 부지 매입을 두고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시공사 참여 철회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목포시의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은 당초 38만 8,463 제곱미터 부지에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아파트와 주상복합 빌라형 건축물을 건립하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2, 3구역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합도 결성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자 1구역만의 추진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공사로 중흥토건 등이 선정되는 듯 사업이 본격화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말 사업지구 내 조선내화 옛 목포 공장이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조선내화 옛 목포 공장은 1구역 재개발 사업의 계획 면적 20만 346제곱미터 중 2만 9,230제곱미터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내화 측은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공장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조선내화 부지가 사업지에서 제외될 경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사실상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개발조합 김대식 조합장은 이곳은 적산 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을 위해 수년간 고생해 왔는데 조합원들의 상심이 크다.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설 이후 조선내화 측과 부지 편입과 재척 등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개발계획 변경 등의 진행 상황을 보고 시공사 선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 손혜원 의원 때문에 목포 재개발이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재개발을 추진했었던 사람들한테는 손혜원 의원은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개발사 입장에서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는 순간 전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진다 라고 보기 때문에 개발에서 발을 빼는 거고요. 전체 목포 시민들에게는 어떤 게 더 이익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이 지역에 이런 데들은 대부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개발이 되고 살기가 좀 좋아지고, 그리고
뭐 땅값 집값도 좀 오르고 보상도 좀 받고 이런 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워낙에 낡은 지역이잖아요, 목포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 차라리 더 보존이 돼서 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오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뉴스의 이 뉘앙스가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게 양쪽의 이익이 또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지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워낙에 낙후됐으니까 좀 개발 좀 하자 우리도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또 목포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문화재로 등록돼서 다른 식으로 가꿔서 외지 사람들도 좀 오게 하자 이렇게 이해관계가 좀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사의 논조는 개발사 위주의 논조,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위주의 어떤 논조로만 기사가 좀 쓰여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또 내일이면은 사실 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문화재로 지정된 옆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싹 헐고 새로 지으면서 보상도 받고 그동안에 정말 낙후된 데서 살았던 거에 대한 보상 받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포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이 아니니까 거기는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투기냐 아니냐는 워낙에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을 건데, 제가 싸움하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재개발이 무산이 되는 것이 목포 전체 시민한테 이익이냐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있겠으나, 또 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답답할 것으로 느껴지죠. 이게 어느 편을 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잘 보존하고 잘 다르게 가꿔가지고 관광객들도 좀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해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멋진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이럴 때 목포의 큰형님 박지원 의원이 자, 문화재로도 보존을 하고 해당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따뜻한 보상이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아내야죠. 그러라고 있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남길 만한 곳이면 잘 보존하고 가꿔서 남기는 게 좋아 보이고, 그걸 남기는 과정에서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어떤 식으로 좀 멋진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묘수를 찾아내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하는 게 저도 모양새가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하다 보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 그걸 하라고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들 배떼지만 불리려고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에 나서서 묘수를 발휘하라고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해 당사자들 이해가 얽혀있는 이런 사안에서 정치인들이, 특히 그 지역구의 그 지역의 큰형님인 박지원 의원이 잘 나서서 묘수를 좀 발휘해주고, 박지원 의원 정도면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목포를 위해서, 목포의 발전, 목포의 이득을 위해서 이럴 때 묘수를 좀 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김경수 의원의 1심 결과가 나왔어요. 1심 결과가 실형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당뿐 아니라 뭐 전 국민들이 오? 너무 센데? 이러면서 다들 놀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가 같은 편이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필기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너무 심하게 싸우는 영역이라서 자, 좀 안 다루려고 일단 1심 나왔고, 그렇다고 1심에
지금 그 1심에 나온 댓글들을 보면 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판사가 했었던 판결에 대해서 막 찾아서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를 무조건 불신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3심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심에 불복하는 사람들, 김경수 의원 같은 김경수 도지사도 당연히 1심에 불복을 하겠죠. 그러면은 항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심, 3심 더 지켜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 제가 뉴스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진영 가르고 싸우는 게 너무 피곤해. 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회색 분자처럼 굴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를 무조건 적폐로 몰고 가는 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김경수가 실형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드루킹의 진술이 너무 오락가락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였잖아요. 일관되지 않은 진술도 유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될 수도 있나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혈압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도 근데 뉴스에서 이제 그 판결을 내린 사유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은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사필 기정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바다, 2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2심, 3심을 더 지켜보고 결과가 완벽하게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놀랬다. 2년 실형이면 굉장히 큰데 개인적으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자, 이제 이사를 좀 했고, 여기는 신도림에 있는 나이스게임TV PC방 안에 있는 조그만 스튜디오예요. 자, 앞으로 여기서 컨텐츠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